안녕하세요. 169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전시회를 끝내신 베페 코리아의 강신동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169차의 주제는 B2B 마켓으로 진화하는 베페 베이비 페어라고 잡았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실 많은 전시회들이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특히 그중에서도 B2B 전시회가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만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폭발적으로 많이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이제 전통적인 베이비 페어로서 B2C 전시회로서는 사실 독보적인 그런 전시회인데, 베페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강신동 전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무님도 사실 몇 번 나와주셨어요, 저희 디스커버리에. 초창기에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전시회 끝내셨는데, 음. 베페 소개부터 해서 우선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그 영상 스케치 한 게 한 2분 몇십 초짜리 하나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예, 그거 한번 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예, 한번 제가 공유를 네, 드릴게요. 네네. 그 소리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Oh, hi-ya. I like to groove it. He likes to groove it. Oh, hi-ya. You're gonna move it. You're gonna move it. Your hands, just clap your hands. Give 'em a clap. Like 1, 2, 3. Clap your hands, just clap them for me. Give 'em a clap. Like 1, 2, 3. Like 1, 2, 3. Like 1, 2, 3. Like 1, 2, 3. 원래 우리나라 전시회 중에 오픈런이 있는 거의 유일한 전시회인데, 베페가 이번에도 오픈런이 있었나 보네요. 긴 줄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던데. 예,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 19년도 관람객에 요번에 딱 반이 왔어요. 그나마 좀 늘어서. 아, 이제 그래서 전시장 전경이 보면 조금 이렇게 쾌적한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네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관람객 프로모션을 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관람객들을 좀 전시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그냥 좀 규모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엑스 AO라고 B홀에 반을 썼거든요.
예, 예, 예. 예전에는 항상 비올까지 전체를 썼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비올에 B1까지만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가 이제 그 익스비터 차원에서는 적정 규모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물론 내년 2월 전시에는 또 B2까지 전체를 또 배정받아서 준비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코로나 이후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음, 이따가 뭐 교수님 주신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그 내용들이 조금씩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지금 사실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사실 뭐 예, 아이를 안 낳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아용품 전시회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숫자 자체가 그냥 계속 너무나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다른 전시회보다도 제일 힘든 전시회 품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외부 실제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위축이 되고 있어서 그 실제 이 유아용품 만드시는 업체들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미리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구성을 하면서 제 첫 번째 질문이 배페가 유아용품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 어떤 기능, 뭐 배페가 도대체 이들한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사한 전시회가 되게 많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픈런의 거의 시초 전시회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시사업진흥회에서 행사했는데 그때 뭐 심미적인 기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막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근표 대표님께서 사실 오늘 나왔던 저런 유의 이야기들 대패가 이전에 다 한 번씩 다 해본 거다 이미 그런 말씀. 저도 사실은 지나온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그 부분 동감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B2C 전시회이신데 이 이제 유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배패가 이 유아용품 업체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혜택을 또 전시회로서 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저희 배페 전시회도 여타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뭐 교과서적인 분류로 치자면 이제 판매 기능이 있고 비판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혹시 그거는 유지를 해 왔었고요. 특히 이제 판매 기능에서 조금 다르다면 퍼블릭 전시의 특징이 현장 판매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따지면 이제 홍보 마케팅 기능이겠죠. 사실 저희가 2000년도에 배페를 시작하면서 이제 킨텍스가 2005년에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그 유사 전시회들, 경쟁 전시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특징적인 게 워낙 베이비 전시회가 많아지면서 그 로드샵, 유아용품 로드샵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쵸. 네, 저도 애들 키울 때 그냥 동네 이렇게 큰 거리, 사거리 가면 다가방 이런 거 하나씩 있었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베이비 페어들이 열리면서 정말 그 유통 기능을 완전히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됐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유통 기능,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왔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원조이면서 뭐 아시아에서도 최초였고 그래도 이제 좀 내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 다른 전시회들이 유통 기능에 온리 집중이 되었다면 그래도 베페만큼은 그 브랜드 본사나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 총판 업체들이 음, 나오면서 음, 다른 전시회에서 하지 않는 현장에서 뭐 샘플링을 한다든지 뭐 사은품을 많이 제공한다든지 어떤 음, 브랜드 클래스 같은 걸 통해서 제품 시연이나 고객 체험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 음, 또 홍보 마케팅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타 베이비 전시회하고 전시장에 딱 입장했을 때 아까 동영상에서도 좀 네. 보셨겠지만 그 생활용품 퍼블릭 전시회 치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음. 저희가 연출을 되게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아, 하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제작하실 업체들이 때부터. 예, 예, 많이 따라와 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제목을 거창하게 B2B 마켓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또 차별화되게 제공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B2B 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음, 이제
크게는 저희가 수출 상담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온오프라인 그 유통 채널의 MD들을 초청해서 유통 상담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부의 그 국내 개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네네. 돼서 예. 처음에는 신규 무역 전시회로 선정이 됐었고, 한 세 번 정도는 수출 유망 전시로 선정이 돼서 아, 국고를 지원받아서 수출 상담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 하여튼 뭐 좀 B2C는 배제하는 그런 좀 아,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셨는지 네네. 저희를 포함해서 유아 쪽이 다 떨어졌어요. 보통 한 두 개 정도 어, 항상 됐었거든요. 어, 이제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어떤 경영적인 판단에서도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아,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익스비터들의 성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억 단위의 자비를 들여서, 제가 어, 알기로는 민간 오거나이저가 네. 자비로만 수출 상담회를 하는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없죠. 예. 네. 그리고 받아서, 저희가 예, 코로나 전처럼 좀 수익률이 좋을 때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네. 그때 뭐 수익률로 따지면 반토막 정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평가를 많이 받은 편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상담에는 국내 브랜드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네. 수입 브랜드도 유형품은 많은데, 이제 그 수입 브랜드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유통 상담에 뭐 이커머스 기업도 나오고, 뭐 백화점, 뭐 그다음에 폐쇄몰, 그다음에 뭐 심지어 면세점, 음,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서 이제 그 소싱을 위한 MD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음. 유통 상담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 혹시 그 수출 상담에 자비를 하셨으면 해외 음. 바이어도 직접 다 초청비 들으셨다는, 네, 아까 저희가 자비라고 요번에 하셨어요. 한 20 몇 명을 어, 호텔하고 항공료 다 지원해서 초청을 했고요. 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한 몇십 명 됐죠.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은 힘들지만 참가업체들 성과 피드백을 받다 보면 네. 어, 의외로 바이어를 만나서 뭐 음, 상담을 하고 뭐 음, 계약도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어, 피드백들이. 근데 저희가 초청한 바이어가 아니더라고요. 어, 네, 그런 어. 케이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면 저기 이 배페를 해외에다가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제 저희가 그 해외 국가관 사업을 오래전부터 네. 했는데, 아, 국가관 나가실 때. 14년부터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각 나라별로 권역별로 대표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독일 같은 건 쾰른 뭐 킨트 유겐트라는 전시회가 있고, 네. 상해 CBM이, 네. 뭐 미국 라스베가스의 뭐 ABC 뭐 페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국내 한국의 대표 전시회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저희가 그래서, 10여 년간 꾸준히 국가관을 유지할 때 항상 코트라와 베페 로고가 노출되어 있고, 아, 홍보 부분에서 저희도 브로셔 뿌리고 뭐 바이 아, 유치 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력 음. 바이어들은 초청을 하셨고. 예, 저희가 어, 에이전트 통해서 이제 주로 아시아권이었죠. 아직은 네네. 유럽이나 뭐 미주에서 오긴 좀 그쵸, 힘드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람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D2C 성과는, 현장 판매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가 업체들이 그런 어, 홍보 마케팅 기능과 B2B 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음, 저희도 그래서 뭐 그 국고 지원이 안 됐지만 자비 들여서 했었던 음, 부분이고요. 그 음,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비중을 두고 하려는 게, 역시 이제 B2B가 되려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국내에서 저희가 유통 상담회도 하지만, 상담회라는 거는 해봐야 뭐 미팅 건수가 뻔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국내에 지금 뭐 유통 그 유아산업 유통이 뭐 백화점, 온라인, 그다음에 기존에 없어졌던 가두점으로 조금 대형화돼가지고 가두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좀 리테일 쪽에
준 바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아, 있고, 이제 그런 업체들도 사실 뭐 엄마들한테 물건 몇 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예. 예, 뭐 국내든 해외든 그렇죠. 팔로를 바이어든 개척하자. 리테일러들 만나서 예, 예, 좀 그런 비즈니스 상담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음, 이제 조금 맛을 보고 니즈가 음, 많아지기 시작했죠. 아,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아 전시회가 저희도 국가가 하고 있는 상해 네, CBME 아, 전시회인데 네, 네. 한 35만 스퀘어미터예요. 거기는 뭐 대한민국 전체 분유로만 한 합치고, 5만을 분유로만 5만을 채우고 뭐 젖병으로만 뭐 거의 코엑스 A5를 채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어, 규모인데 거기도 보면 로컬 관람객들은 다 리테일러예요. 아, 혹은 아직도 로드샵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온라인도 활성화되어 있고 아, 그런 이렇게 딱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이 일반 관람객인지 아, 그치, 그치. 리테일러인지 구분은 안 가는데 네. 워낙 젊은 그 분들이 많고 아, 하다 보니까 근데 아,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리테일러들이라 저희도 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도 이제 전시 ROI를 따질 때 옛날에는 네, 이제 그냥 얼마 팔았냐 우리 부스 네, 얼마고 네. 그걸로만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계산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그러면 그렇게 자기네 브랜드 홍보되는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아니면 수출의 뭐 상담, 노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부 업체는 아예 판매를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아, 아예 안 갖고 와서. 상담회 위주로 그거죠. 하고 그런 어, 바이어들 위주로만 하겠다. 그런 업체들도 몇 개 업체 있어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그런 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바뀌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 이번에 특히 이제 해외에서 직접 참가가 거의 없고 이제 국내 유통하시는 총판들이 참가를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직접 참가한 업체도 하나 있었고요. 업체가 네, 아예 그 사람들은 한국의 이제 리테일러들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회만 해서 바이어만 유치를 했는데 이제 음, 된다면 뭐 음,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그 참가 업체들 국가 간도 음. 조금씩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지만 예, 우리 시장이 좀 작아서 예, 사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워낙 유아용품 시장 자체가 네, 메이드 인 뭐 유럽이든 뭐 USA든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은 미주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네, 생산은 거의 90%가 중국이거든요. 예, 아, 홍콩 전시회나 유럽 전시회 가봐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약간 OEM관, 아, ODM관 이래가지고 거기 음, 이제 그 생산업자들이 그 국가 음, 간 구성해서 음.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무님, 정무님, 어쨌든 베페가 국내 유아용품 전시회 중에서의 참가업체 비용은 여전히 가장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이제 많이 코로나 높으시죠? 여전히. 아, 다른 이제 데랑. 그 공식 비용은 비슷해요. 코엑스에서 아, 열리는 전시회들은 네. 킨텍스는 조금 이제 약간 낮고. 저렴하고 네, 네, 네. 이제 저희는 코로나 전에는 뭐 할인 정책이 아예 없었어요. 그쵸, 그쵸. 얼리버드도 없었고 규모 네, 할인도 없었는데 네. 아, 이제 이번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딱 그 정률화된 그 음, 레인만 적용을 하는데 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전시회들은 약간 뭐 할인이 좀, 엄청 많은. 예, 뭐 심하게 얘기하면 부르는 게 값인 어, 경우도 있고, 예, 아까 그런, 요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아까 낮에 어디 회의에 갔다가 OTA 업체, 해외 업체 이야기 들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내 OTA 업체들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덤핑으로 가격을 하다 음, 보니까 이걸 음,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해외 그 OTA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거의 15% 가져가고 국내 업체는 국내에서 거의 7, 8%에서 진짜 많이 받으면 9%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는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업체도 지금 이제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수수료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외 업체가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특히 유사 전시회가 많은 이런 전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제살 깎아먹기로 하는 가격 이게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예, 아무튼 버티고 보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예. 면에서는 배페가 되게 좋은 모범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떤 네. 업체들은 이제 비교를 하세요. 음, 니네는 왜 그렇게 그렇죠, 받냐? 그렇죠. 거기 나가시라고 합니다. 그 설득을 아, 해봤자 그게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시는 업체들도 있죠. 왜냐면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 좀 차이를 느끼니까. 그 성과가 차이가 나는 게 베페는 회사 이름도 베페인 것처럼 사실 네. 유일한 전시회 요거 하나만 하시잖아요. 베페만. 그렇죠. 이런 회사도 사실 없어요, 국내에. 베페가 음. 베페만 하는 이런 전시회 회사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뭐 영업 수익률도 반토막이 났다 뭐 얘기하셨는데 음. 계속 유아용품만 가시나요? 뭐 사실 그게 뭐 사실 국내에서 보면 민간 주최자들 중에서는 사실 거의 없죠. 전혀 없죠. 네, 없죠. 근데 저희도 사실 초창기에는 음. 다른 전시회도 했었어요. 아, 지금 그 리드 KFS에서 하는 홈탭을 듣고 그것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 2004년에 배페 와서 처음 만든 게 그 전시회 했었어요. 그때 어, 시공사하고 근데 2, 어, 3년 하다가 이제 어, 워낙 좀 안 맞아가지고 아, 저희가 공동 지분에서 빠지고 이제 그쪽에서 아, 단독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네, 판매 네, 넘기게 된 거죠. 아무튼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대행 전시회도 꽤 했었고 어, 2005년 지스타도 원년에 저희가 총괄 대행을 했었고 네, 아, 그리고 뭐 제가 아무래도 콘텐츠 진흥원 출신이다 보니까 뭐 저작권 관련 콘텐츠 관련 컨퍼런스 아, 이런 거 대행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2007, 8년쯤에 네, 대회가 잘 되고 수익률이 높으면서 그냥 다 접고 대표만, 네,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은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자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퀄리티 위주로 간 음, 부분들 네, 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평가도 받았고 음, 업계에서 그래도 좀 한 획을 그럼요, 그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실 뭐 회사 경영자의 어떤 철학이나 음, 방향이 음, 이제 음. 그렇게 갔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온 부분이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한 전시회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고민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게 음. 수익을 많이 내니까 하나만에 그쵸.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신 네. 전시회예요. 예. 할인도 없고 그냥 꽉 채워서 하니까 전시 그러니까요. 한 번 예. 하면 뭐 돈이 네. 많이 벌리니까 네. 굳이 뭐 자잘한 다른 거 거. 잘 안 되는 거 할 필요가 없었죠. 아, 근데 이제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뭘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회사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계에. 아.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앞으로도 다른 거를 더 추가하실 생각은 지금은 안 하시네요. 아니요, 신규 사업을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 다만 방향적으로 보자면 유아. 저희가 갑자기 뭐 다른 산업의 전시회를 하는 그쵸, 거는 그쵸. 예. 회사의 리소스나 어떤 음,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음, 어려울 것 같고 음.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아직 뭐 외부로는 얘기는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옛날 데이터를 좀 가지고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퀴즈 쪽에 좀 음, 컨텐츠를 음, 행사 쪽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음. 베이비 쪽에서 퀴즈로 베페라는 넘어가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듯이 네네네. 퀴즈 쪽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쵸. 그쵸. 교육 쪽은 없죠. 있을지 몰라도 예, 예, 예. 퀴즈 쪽에 베페 같은 브랜드, 어, 행사 브랜드 내지는 어떤 그런 마케팅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어, 지금 여러 가지 디벨롭을 제휴업체들과 하고 있는데 어, 그 좀 재미난 게 그 온라인 쪽 업체들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그 어, 샌드박스라고 저희가 예. 거기 샌드박스, 예, 예. 그쪽하고도 이번 저희 9월 전시회 때 좀 만났었고 아, 거기도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뭔가 좀 음, 확장하고 음,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혼자해서는 힘들 것 같고 신규 예, 사업은 예, 예, 그쵸. 퀴즈 쪽은 음, 뭐 거기 뭐 도티 이런 친구는 예, 초통용이라고 한 예. 번 뜨면 뭐 몇만 명이 그쵸, 움직이고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런 약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어, 뭐 유아, 키즈 이런 식으로 좀 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 여러 어떤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좀 구상하고 있어요. 가능하시겠네요, 진짜. 네. 참고로 우리 배페는 대한민국의 임산부 정보는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모든 임산부 정보가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대요. 실제로 임산부 숫자랑 배페가 갖고 있는 DB 숫자랑.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DB를 모은 이야기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뭐, 오늘 그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국가 간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네. 한국간 해외 구성은 해외로 나가기도 하시는데, 요새 환자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국내 전시회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을 좀 장려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일종의 수출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전시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혹시 배페는 사실 또 제일 많은 유혹을 처음에 많이 받으셨잖아요. 러브콜을 중국에서도 와서 하라 그러고 막 그러셨다고 했는데 다 싫다고 하고 코엑스에서만 하셨는데 혹시 또 나가실 계획 같은 건 안 하실까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이제 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저희가 조금 실기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이미 나라들에 이제 지금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네. 코엑스가 하고 세계적으로 있고, 하고 네. 있고 월드전랑.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 중반, 2007, 8년 이때 그 북경 CIC 쪽하고 네. 굉장히 좀 교류를 많이 하면서 네, 네, 네.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판단은 이제 그때 이미 국가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에 이미 있는 전시회들과 경쟁을 해서 음. 이게 좀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나 저의 생각은 이게 아, 괜히 그냥 뭐 될 것 같지 않으면 약간 이런 그저 생각도 그런 전시회 만드느니, 네, 그럴 아, 바에는 그리고 음, 뭐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미 뭐 전시장들이나 또 음, 민간 중에 일부가 해외 전시회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네, 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나 장기적인 관점이지 어떤 그런 수익이나 이런 차원, 실질적인 효율성 차원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저희처럼 민간 주최자가 아무리 국내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음, 해외에서 직접 주최는 그때만 해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실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음,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라오스라든가 네, 인도라든가 네, 아직까지 좀뭐 라이징 마켓이면서 좀 기회가 있는 쪽은 네, 그래도 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 그게 저희가 이제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네, 그쵸. 저희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해외 파트가 이제 거의 최소 인원으로 한 명이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저희가 이제 좀 투자 내지는 장기적인 아, 관점에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음, 판단이 유보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 아마 저희 몽골 학생들 이야기 들어봐도 몽골에도 컨벤션 센터가 있고 이런 행사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몽골은 사실 뭐 그 자원과 관련된 전시회가 많이 개최된다고 하던데 거기 친구들이 아직까지 출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들도 가능하고 뭐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뭐 딱 자리 잡은 전시회가 많이 있어서 들어간다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전시회들은 뭐 이거는 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인터컴 이야기 들었더니 그 몽골에서 처음에는 몽골이 국제회의를 아셈 회의를 유치를 했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국에서 ODA 사업으로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몽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ODA로 들었는데 그때 ODA로 너네한테 배웠던 공무원들이 다 퇴직하고 지금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니네가 따로 와서 또 다시 한번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나라에도 계속 이런 마이스 행사들이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신흥 국가들 뭐 아니면 중앙아시아 이런 데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예, 드렸던 질문에 뭐 저희가 전시회 하면은 오늘 황 교수님이 안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황기건 교수님 관심 사항 중에 하나 빅데이터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 전국을 순회하는 전시회 이런 전시회들의 그런 주최사들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전국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참가 업체한테 좀 더 이렇게 뭐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제가 뭐 시간이 있을까 싶다고는 했지만 배페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셨잖아요.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음. 이 전시회가 지금 그러면 다른 경쟁 전시회라고 해야 될까? 전국을 순회하는 전시회 대비 배페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전시회에 진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배페는 전시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어떻게 DB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국 단위 행사를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6, 17번 네. 네, 하고 계시고 뭐 전국을 커버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 코엑스 이번 주에 킨텍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전국 단위 고객 데이터 확보는 팩트인데 네. 이제 퍼블릭 행사들이 대부분 로컬 그 지역 그쵸. 네, 고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전국 단위 아, DB를 가지고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여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런 뭐 이커머스나 이런 거를 안 하는 한은 음. DB 숫자는 많겠지만 뭐 킨텍스 수익만. 전시할 때 부산 고객들이 오기는 사실 아, 그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예. 하나 이제 그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저기 지역이 먼 데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자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처럼 어떤 매체 광고나 온라인 쪽에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고 자체 DB만으로 홍보를 하니까 이제 그런 홍보 비용 같은 건 많이 세이브가 되는 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하지만 이제 저희도 관심 있게 보면서 파악한 바로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전시회를 다회 개최 전국 단위로 함으로 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음. 그걸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뭐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아직은, 예, 걸로 예, 예, 예. 예,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 산업의 전시회를 많이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 판단은 사실 뭐 이렇게 좀 네. 조심스러운 네, 부분인데 네, 네. 다만 하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자주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시회 기능 중에 온리 유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쵸. 매달 한두 개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아, 기획이나 뭐 아, 그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유통 위주로 가고 그러면서 저희 쪽에 나오는 국내 브랜드 본사나 수입 음, 총판이 나가기보다는 음. 유통하는 회사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 유통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 매출에 민감하죠. 그쵸. 원가에 B2C에 딱, 예. 예, 현장 매출, 예. 예.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 비례해서 현장 성과는 아,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갑이 그 저항이 크다 보니까 아, 이게 약간 좀 악순환도 있고 네. 얘기들을 저도 이제 업체들 피드백을 아, 듣고 있는 아, 편이 그러네요, 예, 진짜.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참 우리만 잘하자. 뭐 그냥 예, 보지 말고 그리고 예, 좀 진부한 얘기지만 예. 예. 기본에 충실하자. B2B 기능, 뭐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런 부분들 좀 잘 기획하고 결국 음. 전시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참가업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빌딩해주는 그런 네, 거잖아요. 뭐 네, 네, 해외도 그쵸. 그렇고 뭐 투자 유치도 그렇고 뭐 네, M&A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러든 업체 관계자들을 최대한 모아서 음, 그런 부분들까지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은 뭐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쪽에 워낙 전에 경험들이 많이 그쵸. 있긴 합니다. 그런 그 네. 당시에 리소스들도 많이 가지고 아, 있고. 아.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어, 그때 해본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요? 아, 그때 코로나를 하셨던 분들이. 겪으면서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어, 이제 데이터나 자료로서는 다 남아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고 같이 이제 아, 좀 공부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저희는 전시회를 두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네. 비수기 때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 사이트, 저희 회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음, 전시회를 안 한다고 감춰져 있고 음,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가 아니라 음.
1년에 2번 피크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낮지만 음, 그중에도 한 2, 3천 명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 어,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참가 기업들 브랜드들 이제 브랜드 쇼케이스 같은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브랜드 아, 표시하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 노출한다거나 아, 저희가 비수기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뭐 경품이나 아, 상품 같은 걸 저기 제공을 계속 한다거나 아, 아니면 이제 뭐 배페 체험단 이래서 어떤 참가 브랜드의 제품을 비수기 때 써보고 거기에 음, 대한 체험 콘텐츠를 올리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아, 계속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음, 이런 그 비수기 콘텐츠 아, 계속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아,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다른 퍼블릭 행사를 하는 주최자들도 이제 별로 없는 파트가 이제 홍보 온라인 파트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음, 전시 쪽하고 다르게 그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 음, 이벤트 들고 스토리보드 짜고 어, 다른 브랜드들의 마케팅 뭐가 있는지 계속 서칭하고 그런 어, 것들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전시회 개최되는 1년에 2번 개최되는 그 시기에만 반짝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 뭔가 다른 행사들도 하시고 예, 예, 계속 참가 업체들이 됐던 뭐 참관객이 됐던 교류가 있는 그런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완전히 다른 모델인 것 같아요. 다른 B2C 예, 전시회 하시는 예, 업체들하고는 그게 정말 다른, 그 사실은 거의 협회가 하는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네, 협회가 하는 기능을 지금 대신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요. 유아 쪽에 협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관을 하는 이유도 아, 유아에 협회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뭐 어, 좀 생겼다가 그냥 없어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홍보대 행사를 써서 저희가 이제 프레스킷이나 그런 통계, 그다음에 그런 트렌드 어, 리포트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 그 잡지 같은 것도 생활용통부, 만드셨잖아요. 예, 예, 매거진도 예, 예, 만들고. 예, 그 언론에서 생활유통부 기자들이 저희가 그런 걸 리포트를 내면 너무 좋아했죠. 그런 걸 내본 그렇겠지. 데가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하나 또 재미난 게 저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베페라는 브랜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애기 없죠. 키우는 분들은 없다 네, 보니까 네, 어떤 현상이 재미난 현상이 있냐면 저희는 행사가 끝났고 한 달 네, 뒤인데 저희 경쟁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네. 트래픽이 올라가요. 회원 가입이 들고. 아, 엄마들은 대패인 그냥 줄 예, 알고. 그냥 배페로 검색해서 예, 예, 예. 회원 가입도 하고 뭐 그쵸. 되게 그쵸. 많이 엄마들 생각엔 다들. 예, 예. 주의했는데 아직도 그런 좀 사이클이 아, 좀 혹시 그 행사 하실 때 세미나 같은 것도 하세요? 행사, 전시회 개최 기간에 예. 과 관련돼서 뭐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미나 같은 것도,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 클래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아까 동영상에도 좀 있었지만 네네네. 브랜드들이 나와서 이제 소위 고객 경험을 증진하는 자사 이제 제품 아, 체험하는 이벤트나 뭐 만들기나 응. 그런 컨텐츠로도 하고 저희가 기획한 강의들 그러니까 뭐 임산부가 들을 만한 또는 육아맘 아, 들을 만한 요즘 그런 뭐 요즘 또 이슈가 되긴 했지만 TV에서 육아 예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네네네네. 상이나 예, 예, 금쪽이란 말도 예,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의를 현장에서 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런 걸 하고 네. 네. 세- 전시회에 그런 세미나 같은 게 붙으면 행사가 좀 더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커지는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는 관람객이 줄다 보니까 아, 쉬는 시간을 좀 늘리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네, 위해서. 관람객들의 어떤 그 만족도, 음, 대패는 다른 데와 달리 음, 와서 신제품도 보고 구매도 하고 음, 또 얻고 음, 그런 세미나도 좀 듣고 음, 데이터도 참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퀴즈 대회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재패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전무님 뭐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숙 씨도 들어와 있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유연숙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서 좋고, 우리 엑스포럼 다니는 김성욱도 들어와 있는데
김성욱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성욱 씨 엑스포럼에 예, 예, 성욱이 아, 아마 엑스포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아, 성욱이는 마이크가 없네요. 아, 연숙 씨, 예, 얘기하세요. 연숙 씨 마이크 켜졌는데. 아, 마이크 꺼지셨다, 다시. 아, 뭐, 아니면, 전무님 혹시 더 추가로 뭐 묻다 싶은 예. 게 있으실까요? 그때 또 주셨던 질문 중에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요아 쪽이 국내 개체 지원 사업에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탈락이 된 상황이 아무래도 음, 산업부나 뭐 진흥회 쪽에서 네. 투비 위주로 가는 부분이 좀 네. 판단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국내에 거의 뭐 7, 80%, 80% 가까운 게 다 퍼블릭 전시회고, 예. 제 생각에 그 중에 반은 완전 퍼블릭이고 반 정도는 저희처럼 약간 믹스된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믹스드 쇼도 사실 어떤 무역적인 차원에서 저희들과 했던 그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음, 기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음, 제 바람은 그냥 뭐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다 배제하는 것보다는 음, 좀 옥석을 가리든가 어떤 평가를 음, 해서 음, 좀 더 비즈니스 전시로 갈 수 있게 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아닌가 네. 아, 하는 진짜, 그거 안 여쭤봤네요. 전무님, B2C 전시회가 B2B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100%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네. 그 과정 시간과 음, 그런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네. 저희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실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좀 극단적으로는 그냥 B2B로 전환을 해버리자 이런 의견도 사실 없는 어,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워낙 저희가 이제 수산율이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작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믹스된 쇼로 가야 네, 되지 네. 않나. 제가 산자부랑 회의해 보니까 산자부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전시회에 솔직히 뭐 B2B라고 할 수 있는 전시회는 사실 뭐 20% 내지는 30%뭐 그게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정도고 믹스드 쇼는 사실 다 B2C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개최되는 전시회는 사실 거의 다 B2C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전시장들이 지금 못 살겠다라는 이게 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요새 B2C 전시회를 B2B로 전환하는 수 있게끔 뭔가 지원금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이제 저희가 품목적으로 왠지 유아, 뭐 소비재 이런 것들은 뭐 수출과 전혀 관련 없어. 이렇게 그냥 탁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예 그냥 확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전무님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 아니면 아니. 네. 배페는 전시회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고 김미경 박사가 예. 네.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온라인 파트만 한 7, 8명이 있었을 때는 좀 많은 부분들 제공이 됐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비수기의 그런 컨텐츠를 아직도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음, 좀 최소한의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저희가 이 유아 쪽에 좀 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해내면서 이 명성과 레pu테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음,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DB를 모으고 음, 그 고객들 대상으로 소위 비수기 음. 전시기 때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워낙 또 그 전문 회사들이 또 많아요. 그 온라인으로 커뮤니티 영유아 아, 그런 데 네.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 저희가 제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아, 회사들하고.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들어와 주셨는데, 황 교수님 마이크 꺼져 계신데, 황 교수님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꺼져 계셨고, 아마 뭐 이동 중이시거나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저희 창업체 사이드에서 어떤 게 또 재미난 게 있냐면 네. 유아용품 특성상
자기네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제품들은 별로 안 쓰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저희 뭐 어, 고객들도 대부분 미주 유럽, 뭐 일본 그치. 이런 제품들 많이 써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수입하시는 총판들이 네, 그걸 오래 해오다가 예, 그래도 수입 유통에서는 마진율이 자체 응. 브랜드가 적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오래 사업을 하면서 배페에 나오면서 국내 브랜드들 마케팅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고 노하우를 쌓은 이후에 응.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제 수출로 바뀌는 그런 오, 케이스가 상당히 있어요. 아, 그거는 되게 다른 이야기네요. 아, 그게 그거는 좀 리포트가 돼야겠다. 국내 출산율을 들어주면서 이제 수입해서 국내 유통만 해서는 예, 안 그쵸. 나오는 거죠.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청에서 제일 어떤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 비싸고. 있고 네, 예, 유모차 카시트를 특히 이제 유럽, 북유럽 쪽에 그 좋은 브랜드를 수입했던 예, 업체들이 예, 예.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응, 국내 저희 전시에서 런칭을 하고 해외 응, 전시에 가지고 나가고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응, 회사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응, 응,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응, 말씀드렸듯이 뭐 유아 뭐 B2C 해가지고 다 배제할 게 아닌 게 충분히 응, 기회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 응.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다. 아, 네. 그 되게, 그거는 좀 저희가 뭐 수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오히려 수출 품목으로 바뀌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산자부에 무역구조 대전환하고 산업구조 대전환이라는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역구조를 대전환하는데 전시회가 이제 그런 서포트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질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 두 개가 더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진흥회나 전시장, 만약에 뭐 컨벤션 뷰로 이런 데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다면 전 주최사 배표한테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주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어, 기대 안 하셨죠? 거기서 모아줄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퍼블릭 그 위주의 전시회들의 주최자들의 가장 어떤 그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객이거든요. 그쵸. 상업지 예, 입장에서 예, 예. 고객 그쵸. 되면 반면 성공하고 가는 예, 거니까. 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 데이터인데 아, 이거는 뭐 지능이나 뭐 그런 데보다 저희가 그치. 훨씬 더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컨벤션 센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요. 다양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센터들 봤더니, 모든 센터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센터가 자기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DB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네 나름으로 이제 이번 10월 달에 뭐 무슨 자동차 전시회가 있다. 그럼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전시회를 그 뭐 뉴스레터가 됐든 홍보물을 음, 보내주는 음, 이런 기능들을 센터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그런 기능은 우리도 너무 필요하다. 센터가 그냥 임대업만 하지 말고 음. 뭔가 그렇게 사실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엑스 블로그를 통해서 네, 이제 네, 뭐 올려주긴 가끔 하시죠. 이렇게 좀 노출해주고 하긴 예, 예, 하는데 예, 예, 예.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많이 이렇게 노출되지 본격적으로. 다른 힘들어요. 하나 질문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베이비 페어 같은 유아용품은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의 확장이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등이 원인일 듯한데 배페와 같은 B2C 전시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B2C 전시회는 어떻게 해야 커지고 활성화될까요? 그 어려운 진짜 질문이군요. 어렵네요. 예, 뭐 다른 산업 쪽은 모르겠고 이제 저희 유아 쪽만 뭐 네,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유아 쪽의 퍼블릭 전시를 보자면 약간 이게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순환 구조로 한 번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네, 했, 네. 전시회에 투자를 못하고 홍보를 못하고 음, 가격이 떨어지고 참가업체가 성과가 없어지니까 참가를 유보하고 음,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네. 이때 수도권에서 열리는 베이비 행사 중에 홍보를 거의 못하는 전시회가 많습니다. 그쵸. 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 정도는 그게 투자든 네, 네. 뭐를 통해서 그걸 한번 선순환 구조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떻게 얼핏 이렇게 뭐 처음 요거 배우시는 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전무님이 지금 홍보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걸 처음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뭐 SNS에다가 이렇게 SNS에다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무님 말씀하시는 홍보는 단순히 뭐 행사하기 전에 뭐 D- 며칠 해갖고 이런 홍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아까 뭐 비수기에도 홍보하고 실제로 좀 집중적으로 막 하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지? 전문적? 네. 예, 전략적으로. 네. SNS 같은 경우는 소위 온드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네네. 고객들만 이제 겨우 노출하는 네. 거로는 고객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뭐 유아 쪽에 가장 큰 네이버 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 같은 데하고 네. 저희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맘스 다이어리라고 그 앨범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이제 많은 유사 그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 걔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걔네가 이제 제휴를 하는 음, 거이겠지. 음. 그런 부분들 비수기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온라인 모바일 광고도 엄청 합니다. 지금도 뭐 어, 여기상 쓰는 이유가 음, 유튜브를 포함해서 뭐 요즘에 음, 당근 마켓도 하고요. 음,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한다는 거를 엄마들이 한 명이라도 못 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음, 음,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 여러 채널로 중복해서 이제 하면서 그런 거가 이제 소위 홍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쵸, 그냥 그쵸. SNS에 뭐 인스타에 좀 뭐 예, 올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 혼자 그리고 하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런 거 하지 않나? 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게 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좀 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온드 채널에다가 홍보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뭐 말씀하셨던 어떤, 뭐, 카페가 됐던, 뭐, 뭐랑 제휴를 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소스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전무님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저는 그 전시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 업계가 조금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한데 좀 폐쇄적이다 그런 걸 네, 느꼈어요. 사실 네, 뭐 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는 맞아요. 네. 회사고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어떤 다른 회의 또 갔다 왔는데, 음, 산업연구원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나왔대요.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음, 산업연구원에서 마이스 산업을 갖고,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을 보는, 그걸 한번 하셨다고 하면서, 아까 이제 그 결론을 조금 보여주시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이스 산업의 폐대성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그게 아예 그냥 결론 1이에요. 결론 음, 1이자 앞으로의 뭐 재원의 첫 번째도 음.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폐쇄성이라는 게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뭐 제조업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요. 기반 산업의 서비스업인데 네네. 그런 제휴와 소통과 뭐 어떤 뭐 아까 뭐 소유권 이전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음,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네. 규모를 좀 더 키우고 해야 음. 빅데이터도 만들고 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지 지금 같은 이 산업 구조에서는 네. 뭐 가당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 하는 여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1세대 분들은 되게 좋은 비즈니스 하시고 좀 돈도 뭐 버셨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상황인 거고 이제 들어오는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여기다가 뭐 어떤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게 막막하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전시 하나만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네. 여러 개를 하고 사업 다각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국내 전시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한우물만 파는 저희 같은 회사도 네. 필요하지 않나. 워낙 뭐 이것도 제가 전시회도 코엑스 근처에 있으니까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네. 뭐 지방 전시회도 가끔 볼 네. 때 네. 코엑스도 자주 가고 어.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 좀 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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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전무님 네. 나왔을 때마다 항상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